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자신의 모습에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다들 있으시죠? 사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작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까지 잘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리학과 함께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님들을 위해 매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심리학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꺼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꺼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심리학 관련 지식을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랑 함께 대외 활동 준비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잠깐 갔었는데요. 글쎄, 그 한옥마을에 예쁜 액세서리를 50%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 거예요. 가격표에 붙어있는 금액에서 50% 할인해서 판다는 문구를 보자마자 친구와 홀린 듯이 그 상점에 들어갔고 결국 귀걸이랑 머리핀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잘 샀다고 완전 돈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꽤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예상치 못한 소비였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필요한 것이니 많이 사둘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예상치 못한 소비를 했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 심리학 주머니에서 골라본 주제는 바로 소비입니다. 본격적으로 주머니 열었으니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선착순, 초특가 세일, 매진 임박. 여러분이 쇼핑하러 마트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말이죠. 저는 이런 글을 보면 왠지 모르게 빨리 저 물건을 내 카트에 담아야 할 것 같고 저걸 당장 사지 않으면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에 산 물건들을 확인해보면 사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런 말에 쉽게 현혹되는 편인가요? 그런 편인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트의 마케팅 부서가 사용한 소비 심리학에 걸려든 것이랍니다. 소비에도 심리학이 숨어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고객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할 경우 소비자를 설득해 원하는 행동, 즉 물건 구매로 쉽게 유도할 수 있기에 많은 마케팅 부서가 소비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내가 걸려든 소비 심리학이 도대체 뭔지 함께 알아봅시다. 네,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아까 알려드리기로 했던 여러분들이 걸려들었다던 그 소비 심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마트에 한번 갔을 때 재산 탕진해서 오시는 분들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소비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비 심리란 사람들의 소비 의식이나 그 마음을 뜻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기업이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구매 욕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 심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곤 하죠. 마트의 마케팅 부서 직원들은 바로 여러분의 공포, 즉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물건을 소비하게 합니다.
공포, 불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구매 욕구를 부추겨서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이 품절되는 사건이 있었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만들어낸 소비 효과랍니다.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의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한정 판매, 매진 임박, 선착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정, 임박, 선착순 등 기간에 제한을 두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특정 기간을 놓쳤을 때 내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순간의 선택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동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구매 목록을 적은 메모를 들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구매할 물품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적은 메모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충동적인 소비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눈에 들어와도 다음 구매 목록에 적는 방식으로 자신을 훈련한다면 더 좋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은 1시 29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들, 늘 알쏭달쏭 궁금했던 내 마음까지 알 수 있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맛있는 피자빵이 한 개에 10만 원이면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 10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잘 팔리지 않는 물건에 직원이 0을 하나 더 붙이자 거짓말처럼 다 팔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가 높다는 당연한 경제적 원리와는 모순되죠. 하지만 진짜로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기도 한데요. 이것을 바로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지 대부분의 학우님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베블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 사회 시간 때 베블렌 효과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베블렌 효과란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의 허영심 또는 과시욕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크게 위축된 지금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훨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TV와 같이 비싸고 거대한 가전제품일수록 사는 사람들이 더 증가했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죠. 고전 경제학을 살펴보면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베블렌은 1899년 유한 계급론에서 가격이 오르는 물건에 대해 높은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보통 베블렌 효과는 충분한 부를 가진 상류층 소비자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계층을 과시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소비한다고 하죠. 베블렌 효과와 비교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효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상류층을 선망하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가리키는 파노플리 효과입니다. 파노플리 효과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것을 소비할 것으로 여겨지는 계층 및 집단과 동일시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보자면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부모님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프라이팬, 뒤집개 등을 비슷하게 만든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스스로 아빠,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상품이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생각에 맥심이나 카누 같은 봉지 커피 말고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죠. 절대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서 아무렇지 않게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명품 구매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은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속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며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서 과시소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 수준과 맞지 않는 상품들을 구매하면서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비싼 상품, 물건이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걸쳤건, 어떤 가방을 들었건, 어떤 신발을 신었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명품보다 빛나고 소중한 사람들이랍니다. 명품이나 브랜드 같은 비싼 물건들로 겉모습만 화려하게 칭칭 감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덕성, 배려심 등을 더욱 키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약간 아쉬워서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 심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영화를 하나 추천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일지 기대되시죠? 쇼핑 중독에 빠져 카드 빚에 허우적거리다 운명의 남자를 만나 마음의 결핍과 공허함으로 발현됐던 중독 증상을 극복한 한 여자의 이야기, 쇼퍼홀릭입니다. 평소 쇼핑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레베카. 어김없이 쇼윈도 속 명품 액세서리와 옷을 보며 정신없이 카드를 긁는데요. 카드 빚은 점점 쌓여만 갔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생긴 상태에서 레베카가 다니던 회사가 재정 문제로 파산해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친구와 보드카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던 레베카는 자신도 모르게 쌓인 어마어마한 카드 내역에 충격을 받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우여곡절 끝에 경제 매거진 회사의 면접을 봐 어찌저찌 취업하게 되죠. 경제 매거진에서 칼럼을 쓰면서도 쇼핑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소비만 하던 그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신용카드를 얼음 속에 얼려도 보고 중독 치료 모임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는 소비로 카드사 직원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사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동안의 중독 증세는 마음의 결핍과 공허함으로 인해 발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독 증세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부족으로 쇼핑 중독이 됐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중독 증상이 있을 때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가져보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결핍을 채움으로써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는 건 어떨까요? 영화 슈퍼홀릭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머니 속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았는데요. 소비를 주제로 불안감을 이용한 소비심리, 배블런 효과, 파노플리 효과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비는 사실 언제 해도 정말 행복하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삼으로써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주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과해진다면 정말 빛나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유념하시면서 올바르고 건강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너무 소중해요. 오늘 꺼낸 심리학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주, 연출의 도은서, 모니터의 조수민, 제작 진행의 임화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